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오늘도 배 수장 개인 사정으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벙버러벙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입니다. 자, 또 뚱물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황사가 좀 심하잖아요. 지금 밖에 네네. 바람 불어서 약간 좀 덜하긴 합니다만 이럴 때는 좌고 우면이죠. 그렇죠. 네. 최 교수님 예. 좌고 우면 뭔지 아세요? 예, 자고 오면 압니다. 뭐예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쇼미더뉴스에서 따로 쓰는 따로 의미가 네. 있습니까, 네. 그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뭡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아, 네. 양쪽이 치우치지 말고. 좌고 우면, 네, 왼쪽에 고기, 오른쪽에 냉면.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자, 코너 끝에 고기 먹어야죠.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네.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자, 봉버러봉 최진봉 교수님 이제 예. 어제 TV 드론 보셨습니까? 네, 봤죠. 오늘도 이제 전해드릴 뉴스가 많은데 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요. 시작하시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정상 기자 쇼미더 뉴스 첫 번째 뭘 보여줄 거예요? 네, 박영선, 오세훈 TV 토론 격돌. 네, 네. 예상대로 뭐 가장 큰 쟁점은 처음부터 부동산이었어요. 네, 오세훈 후보는 이 시작부터 이 문재인 정부의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은 1년 이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라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참 몹쓸 짓을 시민 국민 여러분께 했다라면서 부동산 폭등은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적대적 입장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집중 공략했죠. 네,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곡동 땅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해명 내용이 뭐 계속 거짓말로 지금 점철되고 있지 않나는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뭐 증언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뭐 생태 땅도 먹었다 그러고 하얀 백바지 입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선글라스. 네, 선글라스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게 한 사람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곳에 일하는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 많은 부분 일치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짜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국민들 볼 때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뭐 오세훈 후보는 계속 모른다. 자기는 간 적이 없다. 그렇게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 후보의 이제 답변이 이제 화제가 또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육성을 준비했는데요.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온라인상에서 요 아주 명언이 탄생했다고 화제가 되고 있는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예. 근데 이 서류상의 입회인이 오 후보의 큰 처남이 아니라 장인으로 밝혀졌더라고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 존재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곡동 땅을 지난 2005년에 이 측량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 이제 옆에 입회를 했다 뭐 이런 KBS 보도가 있었죠. 근데 오세훈 후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이 아니라 그 땅 주인인 자신의 처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결과도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아직 이게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KBS가 이 관련 문건을 확인해서 다시 보도를 했는데 입회 서명하는 사람이 큰 처남이 아니라 장인이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땅 주인은 이제 처남인데 네네. 입회로 서명한 사람은 장인이 한 것이다. 오세훈 후보의 그 설명의 핵심은 자신이 아니라 이제 땅 주인인 처남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인 처남이 있었는데 땅 주인이 입회 칸에 서명을 한 게 아니라 땅과 관계없는 장인이 서명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의혹에 지금 또 다른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거를 상황입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땅 주인인 큰 처남은 그날 땅 측량하는데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MBC가 관련해서 이제 큰 처남에게 연락을 해봐서 그날 당시에 이제 땅 입회를 했었느냐, 측량 입회를 했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측량 입회는 했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오세훈 후보가 같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뭐 방희순 후보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6억 5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처가 땅에서 처가가. 그런데 거기 36억 5천만 원 보상뿐만 아니라 그게 수용이 되면서 단독주택 용지 분양권을 받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천준호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 처가에서 단독주택 그 용지를 받을 권리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공개를 했고 이걸 가지고 어제 박영순 후보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른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적이 없다. 처음엔 없다라고 얘기했죠. 없다라고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논란이 될 거라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분양권까지 받았다고 하면 단독주택 용지를 받는 분양권까지 받았다고 하면 보상 절차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 단순히 그냥 이게 뭐 그 36억 5천만 원의 보상만 받은 게 아니라 분양권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실까지 밝혀진다고 하면 오 후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른다는 내용에 대한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영선 후보의 수직 정원 공약도 논란이 됐어요. 네, 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직 정원. 아, 수직 정원 중요합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21개. 왜요? 박영선 후보가 이제 21개 다액 도시로 서울을 구성하면서 그 다액 도시마다 이 네. 수직 정원을 설치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수직 정원. 네, 이 수직 정원이 좀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이 어쨌든 이 수직 정원이 좀 이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이 도심의 대기를 정화하고 그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어서 이 도시 녹화 사업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세훈 후보가 이 중국 스촨성 청두에 지어진 이 숲 아파트를 거론하면서 이 수직 정원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 숲 아파트가 이 도시형 숲과 이제 결부가 돼서 이 아파트가 처음에는 완판이 됐었는데 입주율이 정작 1%밖에 안 된다. 이게 왜냐면은 아파트에 숲이 조성돼 있으니까 이 모기 때문에 안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은 겨울에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연결된 수도관 동파도 걱정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일단 중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곳이 이제 잘못 지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 수직 정원이 실패한 케이스는 그것 딱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10년 동안 쉬면서 스타트업 발전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면서 이 동파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시장직 사태를 이 주민 투표 탓으로 돌렸다가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왜 그러면 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됐느냐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다 보니 박영선 후보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럼 2011년도에 그러면 시민들이 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또 선거를 다시 했는데 그건 누구 때문이냐라고 물었더니 본인 책임이란 말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게 주민투표 탓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 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됐다. 라고 하니까 계속 이제 박영선 후보가 질문을 계속했죠. 공격을 계속했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문제인 거냐, 시민들이 잘못한 거냐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본인이 그런 그 무상급식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본인의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서울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그때 보궐선거 재선거를 하게 된 게 원인이 뭐냐, 원인 그렇죠. 제공이 아니었느냐. 예, 맞습니다. 그밖에 또 뭐 지금 뭐 인터넷에 계속 돌고 도는 화제의 말들이 뭐 여야 양쪽 진영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공평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두 후보가 치열한 설전을 벌이면서 뭐 긴장된 탓인지 말실수가 나오기도 했고 또 여과되지 않는 표현이 뭐 전파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박영선 후보가 이 서울 시민들의 집 없는 서름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려다가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드리고자 한다라고 네, 말실수를 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내곡동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 대부분 남성들이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어디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처지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이 박영선 후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관련 공약을 비판하자 이 박영선 후보가
서울 시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이 얼마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세훈 후보가 24만 원을 얘기를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관리비도 이거보다 더 나온다 뭐 이런 비판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이 토론 과정에서 비강남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그랬죠. 너무 이제 나누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오세훈 후보가 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 박영선 후보에게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박영선 후보는 본인이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원 개정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면서 질문을 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최 교수님, 예. 후보 이 토론회에 관한 여야 평가는 또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 엇갈려요. 서로 이겼다고 지금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당 입장에서 박영선 후보 측에 있는 여당 입장에서 90점. 이거 반전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이제 여론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밀리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반전이 일단 시작됐고 쫓아가는데 문제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프레임이 안 먹혔다. 프레임이라고 하면 거짓말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뭐 땅 특혜 분양, 셀프 보상, 예. 셀프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이 안 먹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영선 후보가 자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서로가 그냥 뭐 자평으로는 둘 다 잘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각각 예. 평가들은 다 하고 계실 것 같고 오늘 밤에도 이제 2차 네, TV 맞습니다. 토론이 있죠. 네. KBS에서 하죠. KBS에서 하는데 네. 오늘은 좀 길게 하더라고요. 밤 10시부터 네. 12시까지 2시간 하는데 오늘은 특이한 게 양자 두 후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생당 후보까지 3자 토론을 네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지금 저 뉴스 전문 채널에서 속보가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잠깐 알려드릴게요. 대검찰청에서요. 투기 공직자는 모두 구속하겠다. 그래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5년 동안 처분된 투기 관련 사건을 다시 점검해보겠다. 또 투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근 기자 뭡니까?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입니다.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이제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그 모두 발언에서 나온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그리고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서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고요. 차명거래,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도 했고 또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으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 몸집도 키우고 검찰도 이제 수사에 합류시킨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 지금의 특별수사본부의 인원을 1,500명으로 늘리고요. 검찰도 500여 명 정도 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속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그리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검에서 오늘 밝힌 내용인데 결국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어제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찰이 수용해서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현 정부가 부패 적폐 이런 부분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예외 없이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게 여든 야든 관계없이 부패한 어떤 그 투기 세력과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야당에서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경찰, 검찰 함께 협력해서 모든 수사 노하우를 다 동원하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이 조금 더 가슴이 좀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좀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요. 최주범 교수님 설명이 깔끔합니다. 인지도를 좀 올리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어쨌든 청취자께서 설명 깔끔하다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셨으니까 사탕발림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어느 패널이 더 사탕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 사탕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에 세금도 더 물리기로 했죠. 네, 이 당정이 내년 1월부터 이 양도소득세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입한 땅을 이제 몇 년 안에 파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양도소득세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1년 안에 팔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가 이 70%까지 부과가 된다라고 하고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은 6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뭐 이런저런 뭐 대출 규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땅, 이 토지에 대해서도 이 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H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예정대로 쭉 진행을 해간다면서요? 예,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번 투기 문제와 연관해서 신도시 공급 일정을 만약에 멈추게 되면요, 그 부동산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문제, 그다음에 집값 문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그 수사되는 내용 중에 혹시나 불법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뭐 벌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뭐 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와 관계없이 정직하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LH를 통해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 일반 서민들 이런 분들까지 피해를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신도시 공급 일정은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것이 결국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추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과 관련해서 면목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경질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도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래서 국민들이 화를 내실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김상조 전 실장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LH 직원들의 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LH 직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한으로 남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유튜브로 대한민국 힘내라님이 최주봉은 쿠웨이트 박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응원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제대로 맞추셨어요. 제대로 맞춰주셨군요. 저는 헐게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김여정의 거친 비난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아주 험한 말로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 연설과 의견을 표명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해 수호의 날 관련해서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셔서 그게 국가기념일입니다. 거기서 연설하셨는데 그 내용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발언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김여정 부부장이 노동당 선전선노부 부부장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산 앵무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이게 좀 거친 표현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가 즉각 언행의 예법을 지켜라 이렇게 좀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김여정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언사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우리나라가 본인들의 편에서 좀 입장을 대변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거친 언사는 어찌 보면 본인들의 조급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미국을 좀 더 설득해서 북한의 제재를 푸는데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 북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좀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라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이 탑다운 방식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탑다운은 이제 위에서 하는 거고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반대말. 네,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서 결정을 내고 이제 정상들이 만나는 좀 그런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667 청취자께서 최진봉 교수님 간결하게 웃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게요. 어제 있던 박영선 오세훈 후보 토론회에서 박 후보의 공약이죠. 이걸 두고 설전이 왔습니다. 오 후보의 모기가 들끓을 텐데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에 박 후보는 모기가 무서워서 숲을 다 베야 되겠느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수직으로 조성하는 정원 이게 뭘까요? 오늘은 정상근 기자가 아주 품격 있는 힌트 좀 주세요. 네, 수직으로 하면 공중에서 정원이 만들어지겠네요.
그게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 말입니까? 거의 답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아닙니다. 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과학이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전국 자동차 전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오질가스 매연 감소제,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클, 부모님 드리러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해병대 대위 출신이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병대 대위 교수님께서 이 네. 협찬 멘트 읽어주니까 참 어울립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